다양한 호전 반응들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증상으로 본 건강식품 호전 반응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전 반응이 없이는 결코 그 어떤 치료도 있을 수 없다. 모든 호전 반응 중심에는 활성화된 열이 있다. 열의 압력에 의해서 열이 활성화되면서 호전 반응이 나온다 이겁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호전 반응의 응대법.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PM 영양소를 먹었는데 아니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열이 활성화돼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체온이 오른다면서요. 그 에너지가 오르면 힘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기력이 하나도 없고요. 힘이 하나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고 눕고 싶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오히려 힘이 빠져 있습니다.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양소가 흡수가 될 때입니다. 영양소가 내 몸에서 활성이 돼서 세포로 들어갈 때는요, 에너지가 집결을 심장으로 옵니다. 소화기 장기로 온다고요. 그러면 근육에 있던 혈액들이 소화기로 집중하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소화를 하기 위해서 혈액이 소화계에 집중을 합니다. 소화계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항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균 11m입니다. 여기에 집결하는데 그중에서 위장에 가장 많이 집결을 합니다. 그럼 혈액이 집결을 하니까 근육에는 휴식을 취하겠죠. 긴장도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혈액이 소화와 흡수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중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온몸에 있는 세포에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이 혈액은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하나도 세포가 굶주리지 않도록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전체 길이가 지구 2바퀴 반이라고 하고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수축기로 먼저 보내죠. 이것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은요,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을 때 전체 혈액의 5%를 심장이 써요. 전체 혈액의 머리 부분으로 30% 정도를 씁니다. 간에 거의 30%를 쓰고요. 여기 신장입니다. 여기에 약 25%를 써요. 그러면 지금 합이 90%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근육에 쓰는 거예요. 그때요. 근육도 다 쓰는 게 아니죠. 대략은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에 그냥 10% 쓰는 겁니다. 이게 혈액의 전체 순환도예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근육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근육을 쓰면 근육에서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쓴다는 얘기는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사용한다.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영양소를 사용하는 거죠. 소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행 가려면 저금해 놓은 돈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거죠. 여행 갔다 와서는 다시 돈을 모아서 사용한 만큼 저축을 해놔야 다음에 여행 갈 때 또 끄집어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계속 쓰기만 하고 넣어놓지 않게 되면 파산되겠죠. 마찬가지로 근육이 활동을 한다, 근육을 움직인다, 운동을 한다, 핏백 운동을 한다. 그러면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소를 쓰는 거예요. 썼으면 다시 영양소를 넣어주면 되는데 사람들은 쓴 만큼 영양소를 제대로 넣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20년, 30년 돼가지고 파산이 되는 겁니다. 파산 상태에서 일반 양을 넣어준다? 어떻게 파산 처리가 돼요? 파산 처리하려면요. 거의 5배, 10배를 넣어줘야 됩니다. 1억이 파산된 사람들은요. 1억 가지고는 못 막아요. 거의 3억, 5억이 있어야 파산을 막고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급한 돈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돈 날리는 거예요. 왜?
천만 원 갖다가 마가면 다음에 또 마가야 될 것이 오니까 그 돈 그냥 안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요, 받을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죠. 차라리 그분한테요, 1억을 주세요, 1억을. 그러면 그 맞고 다음 걸 준비해가지고요, 잘 되게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돈 날린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일정한 양의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고 다 쓰기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파산됐을 때는요, 일정한 양 가지고는 이 파산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솔루션 짤 때도 3배에서 5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비만입니다. 내 몸에 독이 많아가지고 해독하려고 그러고 다이어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반 양 갖다가 파산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5배, 10배 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2, 30년 동안 사용하기만 했잖아요. 근육을 쓴다, 소비시킨다. 그러면 이 피들이, 혈액들이요, 근육으로 집결합니다. 뇌에 있는 이 혈액이 다 이쪽으로 와요. 그럼 뇌에는 대략 얼마가 남을까? 5%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 추가 25%는 근육으로 옵니다. 근육이 가장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근육 쓸 때 뇌는요, 비어 있는 거예요. 집결한다 이겁니다. 집중한다. 에너지가 거기에 초집중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최대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간에 있는 30%의 혈액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장에 있는 것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근육으로 거의 7, 80%의 혈액이 모입니다. 아, 물론 심하게 땀 흘리는 운동을 했을 때 하는 얘기죠. 걷기 한다. 아,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가 됩니다.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림을 요거를 할게요, 제가요. 이제 밥을 먹은 겁니다. 여기에 음식이 들어와 있어요. 이 음식을 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에 있는 이 혈액이 위로 모이고 근육에 있는 혈액들이 다 일로 모이는데 얼마큼 모이는가? 전체 혈액의 80% 이상이 이쪽으로 모입니다. 왜? 지금은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이 영양소를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죠. 밥 먹게 되면 뇌에 30%의 혈액이 5%로 줄어드니까 식곤증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고요. 나머지 25%가 위에 집결한 거예요. 여기에는 영양소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운동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근육을 쓰는 거죠. 혈액은 사용하는 것으로 집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80%가 혈액에 집결해가지고 운동하는데 근육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한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을까요? 먹지 못합니다. 제가 그전에 젊었을 때는 축구를 했거든요. 45분을 하잖아요. 전반전. 또 후반전 45분 하고 90분을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땀이 얼마나 많이 흐르고 심장이 뛰고 90분을 뛰면요. 근육이 아파요. 통증이 있다고요. 경직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쥐가 나기도 합니다. 쓰러져요. 온 피가, 혈액이 근육으로 다 모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딱 끝나자마자 밥 했다고 밥 먹으래. 피는 지금 다 근육에 모여 있는데 과연 음식이 위에 들어갈까? 만약에 먹었다고 볼게요. 그럼 음식이 들어왔어. 그러면요, 근육에 있는 이 혈액이 다시 위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근육에서 지금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영양소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소비를 한 거니까 다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은 어떻게 할까?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산소와 영양소와 물과 기타 생리활성 물질들이 근육에 사용했기 때문에 글로 혈액이 집결해야 되는데 지금 혈액은 다 어디가 있어요? 위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땀을 엄청나게 막 흘려가지고 쉬고 있는데 밥을 먹으라고 하면요. 이 중에서 단 한 명도 못 먹어요. 몸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왜? 지금 혈액이 근육으로 다 집결되어 있는데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요, 거의 일방통행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놔요. 같은 시간대에.
한 가지만 집중하게 해놨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노곤해지는 경우가 있죠. 일반 식사를 하게 되면 건강한 소화 장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최대 60%밖에 흡수가 안 돼요. 돌을 씹어도 소화하는 그 나이에 20대가 음식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그래봐야 약 60%, 70%밖에 흡수가 안 돼요. 나이를 드신 분들은요, 더더욱 안 됩니다. 음식을 밥을 먹고 나서 때로는 노곤해지는 경우가 있죠. 아니, 밥을 먹으면 영양소를 먹어서 내 몸에 영양소가 공급되면 에너지가 나야 되고 힘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졸려, 피곤하고 밥 먹었는데 왜 그럴까? 이 음식을 분해하느라고 막대한 에너지가 위에 집결하면서요. 이 뇌에 혈액이 부족한 거예요. 혈액 안에는 산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산소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5가지 이상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효소가 분비가 돼야 됩니다. 음식은 가장 간단하게 단순하게 먹어도 돼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음식을 매우 복잡하게 먹어요. 특히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은 초가공 음식이고 그 안에는 수많은 조미료가 들어가 있고요. 지지고 볶고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향료가 들어가고요. 아주 맛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자극적이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위에 들어오니까는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 먹고 나서 피곤한 거예요. 뇌에 있는 혈액이 위로 몰렸으니까 뇌는 그만큼의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오히려 머리가 띵한 겁니다. 공허해지고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소파에 앉아가지고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누워서 자요 또.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런 겁니다. PM을 섭취를 했는데 오히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요. 평소에 세포에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 평소에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내 몸에 특히 근육에 영양소가 부족해 있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밥은 잘 먹고 있는데 왜 부족할까? 실제로 먹었었을 때 몸에서 사용되는 영양소가 그만큼 적은 경우와 그리고 또 하나는 먹었는데 혈관이 발달되지 않아서 저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 이분들은 PM 영양소를 먹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빨리 분해를 해가지고 내 몸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합니다. 이때에 근육에 있는 혈액이 빠져나오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세포에 공급을 하면서 아직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길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PM 먹기 전에는 힘이 좀 있었는데 PM 먹고 나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 전에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PM에 있는 이런 좋은 영양소가 아니고요. 기름 갖다가 에너지를 쓰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가짜 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릴 내용 하나가 혈액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전체 약 5리터의 혈액이 있는데 이 기준은 60에서 80kg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 몸무게보다 더 작으신 분들이 있죠. 50kg 정도에서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4리터 정도의 혈액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대략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몸무게의 7에서 8%가 혈액이에요. 이 혈액,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것은 조혈모 세포입니다. 조라고 하는 뜻은요, 좁쌀의 조자처럼 아주 시작되는 것, 조그마한 것이 만들어지죠. 이 만들어진 적혈구는요, 수명을 다하고 나서 비장해서 파괴가 되는데, 이 적혈구가 모두가 다 3개월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적혈구는요, 1개월 살고 자기의 임무를 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최장 3개월을 잡아요. 자, 파괴되는 것은 비장해서 파괴가 됩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적혈구는요, 약 한 4천억 개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4천억 개가 만들어지니까 4천억 개가 하루에 소멸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양이 5리터 기준이다. 이 중에서 10%인 500ml 정도를 유실하게 되면요.
정신을 잃어요. 정신을 잃고 계속 피가 흘러나와. 그러다가 30%인 1.5리터가 나오면요. 생명 위독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거의 힘들다 이겁니다. 빨리 이때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혈액 투석이 들어가게 되면 이분은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 이상을 유실한다. 그러면 이분은 사망입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중요한데 이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있어요. 이것이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인데 비타민 B군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타민 B1, B2, B3, B5예요. 이 중에서 판토텐산 B5가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전 단계이고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왜 이걸 먹었는데 기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비타민 B군이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나는 평소에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고 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상동맥증이나 심혈관의 문제가 발생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텐트 시술은요, 관상동맥에 기름기가 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기름은 동물성 기름이 내 몸에 들어와서 굳어졌을 때 만들어진다라고 했거든요. 식물성 기름이잖아요. 식물성 기름은 상온에서 액체가 되는데 어떻게 그게 굳어졌냐? 비타민 B군이 부족할 때 특히나 비타민 B1, B2, B3가 B5가 부족한 채식이나 과일 섭취하게 되면요. 이분은 몸에 기름기가 껴요. 왜? 연소가 안 되니까.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요. 기름으로 전환돼 가지고 굽는 거예요. 무조건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안에는요, 비타민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안에 비타민이 들어가 있나? 확인하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런 분들은요, 액티바이즈를 먹으면 돼요. 천연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비타민 B6가 있고요. 7, 9, 12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는요, 적혈구를 만들어내요. 생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중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이 B9이 엽산이에요. 임산부가 엽산 먹으라고 하잖아요. 피가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태아가 성장합니까? 얘네가 없으면은 골수에서 조혈모 세포를 생성하는데요. 비정상 조혈모가 만들어져요. 내 몸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목적은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산소를 운반하려면 이 안에는요, 철분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비타민 B군 중에서 6, 7, 9, 12가 하는 겁니다. 얘네가 건강하게 들어와 줘야 적혈구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철분에서 산소를 끌어당겨 가지고요, 전신에 운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엽산만 먹으면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12인 코발라민이 엽산을 활동성 있게 만들어냅니다. 코발라민이 부족하게 되면요, 엽산 먹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철분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액티바이오지에 보게 되면 산소 주스라고 써 있죠. 원래는 이제 한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옥시플러스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이 사라졌잖아요. 액티바이오지를 산소 주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산소를 담을 수 있는 적혈구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호흡을 한단 말이죠. 숨을 쉰다고요. 공기 안에는 21%의 산소가 있습니다. 호흡은 하는데 이 호흡 안에 들어가 있는 산소를 담아서 옮기는 것은 적혈구이고 적혈구가 건강해야 산소를 담을 수 있다. 그러면은 골수에서 조혈모가 만들어질 때 적혈구를 건강하게 산소를 풍부하고 건강하게 담을 수 있도록 얘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비타민 B군의 액티바이오지의 탄생 배경이에요. 산소 주스다 이겁니다. 암 환자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잖아요. 이분이 살기 위해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 내 몸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져야 이 좋은 산소를 담아서 면역에 갖다 줘야 면역이 이 산소를 가지고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운반하는 운반체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산속에 들어가면 암이 낫는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산속에 요양센터 같은 것들 암 환자분들이 많이 가 계시죠. 이분들한테 액티바이즈 얘기하면요. 빵기도 안 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건강을, 암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낫는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요, 액티바이즈를요,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럼 액티바이즈만 먹어주면 되느냐? 안 되죠. 혈액에 구성되는 것이 콜라겐이니까 뷰티부터 해서 우리 제품들 갖고 들어가서 먹어주면서 산속에서 있다? 아, 그러면 정말 이거는 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죠. 이 혈액이 내 몸에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 안에서 장기들이 커봐야 그 안에서 커진다고요. 이 안에서 만들어진 이 혈액들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 수분, 산소, 활성 영양소들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집중할 때 혈액은 그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전체 혈액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지금 귀로 들으면서 이 정보를 입력하려고 하니까 집중하니까 뇌가 가장 많은 혈액이 지금 모여 있을 거예요. 저도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뇌에 혈액이 가장 집결해 있는 겁니다. 왜 PM을 섭취했는데 기력이 하나도 없고 몸에 힘이 쭉 빠질까요? 이것은 영양을 흡수하기 위해서 혈액이 소화기로 집결, 집중할 때 근육의 혈액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한 운동을 한 다음에 아니면 몸을 쓴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근육의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화와 흡수에 집중을 혈액이 했기 때문에 근육에는 그때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에너지가 오릅니까? 세포에 영양소가 차고 충분히 찬 이후에 이후부터는요 근육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근데 그 기간이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요 2, 3일 정도 돼가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지방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운 지방을 뚫고 혈관이 만들어지고 혈액이 공급되려면 남성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빨리 몸에 힘이, 기력이 되찾게 됩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이 혈액이 처음에는 동맥을 관통하죠.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혈관 내벽이요. 동맥과 정맥은 달라요.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가만히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순환을 할 때 심장에서 발끝으로 내려가는 것은 빨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끝에서 심장으로 올라오는 것은요. 위로 올라와야 돼요. 동맥에는 내벽에 갈고리가 없는데 동맥에는요. 여기처럼 갈고리가 있어요. 얘가 심장에서 빨아 당기는데 당기다가 약해져 가지고 다시 혈액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갈고리가 딱 닫혀버려요. 매우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하지정맥은요, 심장에서 빨아 당기는 힘이 약할 때 하지에 압력이 차면서 혈관이 뒤틀어지면서 발생이 되죠. 오늘 주어진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PM 영양소를 섭취했는데 피부가 너무 가려워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말입니다. 각자 갖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12월 2023년 마지막 달이죠. 올해 세웠던 목표점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자신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한 거고 여러분들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2024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PM이 얼마나 큰 위대한 기회인지를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는 시기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온 세상이 다 가난해지게 될 겁니다.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요. 이번에 자료 보니까 자산 가치가 하락했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니까 내가 선택한 이 PM 후회 없이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